자, 오늘은 그 비트코인 개미 털기가 시작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90K 이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에 지금 많은 채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이 반감기 사이클이거든요. 네, 반감기 사이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기존에 지금 1차, 2차, 3차 반감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4차는 이전이 반감기 사이클이랑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1, 2, 3차 때 그랬으니까 4차 때도 똑같이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삽질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물 ETF,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현물 ETF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현물 ETF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ETF를 누가 주로 사죠? 이 기관이 주로 사잖아요, 기관. 그렇다 보니까 이 ETF를 통해서 지금 이 기관 자금, 미국의 기관 자금들이 이 4차 때는 엄청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단타를 안 한다, 기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지만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내 증시만 보셔도 외국인들 4848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 전에 1, 2, 3차 때 없었던 이 현물 ETF가 지금 새롭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나스닥 있죠? 나스닥이랑 지금 비트코인의 이 상관관계가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나스닥이 떨어져도 막 비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고, 나스닥이 올라도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이게 거의 없어요.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거의 무조건 오르고, 나스닥 떨어지면은 비트코인도 거의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 전망을 할 때 뭘 예측을 해야 되냐면, 이 나스닥 예측을 해야 됩니다. 더 어려워졌죠, 그쵸? 그러면 뭐 해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예, 해선으로 나스닥을 롱숏에 주사위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비트코인 그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이제 투자 이제 채널들, 거기서 다 왜 삽질을 하고 있냐,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여러분이 글로벌 자산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예,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미국 고용이 너무 좋다, 그리고 고용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물가 우려가 생기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언제 이 비트코인이 오를까, 그리고 이 비트코인 급락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부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뭐 간략하게 좀 알아보시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정확히 안 됩니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이렇게 어그로까지 끌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개미 털기 시작되었습니다, 90K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미국 고용 관련된 부분, 실업률 예상치가 4.2%였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죠. 4.1%.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고용이 좋으면 경기도 좋고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단어, 우리가 투자자라면 마음속에, 그리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다. 항상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날 땐 많이 나요. 근데 왜 다 망하냐면은, 잃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안 팔고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항상 뭐다? 항상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 과유불급. 고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이 여러분들 이게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는 고용이 있겠죠. 지금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는 금리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중립금리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 즉 이제 연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를 이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 금리를 이제 올릴 필요도 없는 게,
이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장 금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시장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는데 뭐 기준금리를 왜 올려? 기준금리 가만히 둬도 되죠. 기준금리를 그냥 지금 상태로 가만히 둬도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면 어차피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FOMC를 기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요거부터 체크를 좀 해두세요. FOMC 이후에 FOMC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FOMC 이전까지는 빠지다가 FOMC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미국 고용 지표는 겁나 좋은데 우리 지금 여러 신흥국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제 껴있지만 이제 뭐 선진국 반열로 접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 어때요? 저는 초토화죠, 초토화. 우리나라 경기 좋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또 요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내린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 달러의 상관관계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랑은 이 정의 관계가 있고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반대로 이제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빠져왔다. 요 이제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달러가 가면 비트코인은 크게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은 게 문제인데 그러면 미국 경기가 얼마나 나빠져야 이 비트코인의 좋아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요, 물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물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게 결국 이 고용이 좋은 거는 시장에 막 엄청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 다 잘려서 다 실직자 되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서 다들 고용이 잘 돼. 그리고 고용이 잘 되면 뭐예요? 결국 소득 임금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월급 한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월급을 만약에 2,000, 3,000 받는다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오르고 주식 오르고 다 오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뭐예요? 이 소득에도 종류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금리에도 종류가 있고 실업률에도 뭐 자연 실업률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고 다 그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 소득도 물가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실질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아파트 가격 폭등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먹던 짜장면이 막 1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소득은 한 10% 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소득이 올랐다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고용도 뭐 좋고 하면은 그래, 다 좋아. 알겠는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 고용 임금이 못 따라가니까 뭐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이제 자산 시장은 또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물가가 오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또 금리가 올라 금리.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결국 금리가 핵심이에요. 금리. 예.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급등하면 당연히 시장에 하락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빌딩주야. 예, 내가 빌딩주인데 이 빌딩이 1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그리고 자꾸 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이자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 100억 빌딩주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다른 빌딩을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뭐 부동산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면 빌딩 가격은 하락 압력이 큰데 은행은 그런 게 없어. 예, 자산 가격이 하락할 일이 없죠. 우리가 은행 뭐 적금을 들어놓는다. 근데 만약에 연 5%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1억이 5%면은 이 빌딩주는 1년에 5억씩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빌딩을 계속 들고 있어봐. 그러면 이게 여러분 10억짜리가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 생각해봐.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다 금리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들이 큰 대이동의 이 전초 분위기가 약간 이제 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말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 CPI 발표나죠. 수요일 밤에. 근데 이 예상치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2.9%야. 아,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치가 2.7%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증가한다는 전망인데 2.8%가 나와도 문제야. 이거 시장 하회에도 문제인 게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이게 그러면 지금 3개월 연속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3개월.
3개월 동안 물가가 계속 반등하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안 되고 물가 떨어져야 되고 고용도 적당히 잘 나와야 돼. 고용도 지금보다 떨어져줘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거랑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물가도 올라 고용도 올라.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게 현재 자산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영국.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리거라고 봐요. 트리거. 이게 너무 심각해 보여.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이 30년물 금리가 1998년도 이후로 지금 최고치라 그러거든요. 지금 약 한 27년 됐나 그러면? 네. 27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30년물 금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금리가 있고 이제 장기 금리가 있죠.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에 붙어가지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요런 이제 장기 금리는 사실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긴 시간 평균 금리를 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는 큰 무빙이 없어야 맞죠. 근데 얘네가 지금 지랄 발광이에요. 왜 지랄 발광이냐면, 결국은 이거는 국채 수급에 대한 부분이지, 30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게 결코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올라야 돼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져도 경기가 커버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영국은 진짜 심각한 게 일단 경기가 꺾였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로 이미 꺾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선행지수가. 근데 금리가 지금 뭐예요? 오르고 있지. 이거는 여러분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이 영국 30년물 장기 국채를 겁나 내다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채를 누군가 팔고 있다. 그리고 이 국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 금리가 당연히 올라요. 그러니까 국채랑 이제 금리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해요? 자산시장이 또 압력을 받아. 자산시장이 하락 압력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 문제야. 그 영국이 여러분 뭐 이제 대영 제국 그래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위상이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뭐 EU 탈퇴하고 그때 브렉시트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브렉시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브렉시트 너무 끔찍해. 브렉시트 나와가지고 와 뭐 이거 몇 년 동안 수익이 다 뭐 단 며칠 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주 그때도 아주 지랄맞아 아주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렷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는데 야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야? 저도 당연히 해결 방법 없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정말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산시장이 급락하면 해결이 돼요. 이거는 늘 그래왔어 늘. 왜냐? 이 자산시장에 여러분 뭐가 껴있어요? 우리의 소득이 껴있죠.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투자해놓고 그리고 저기 뭐 비트코인 투자해놓고 했는데 그게 다 올라.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결국 이 자산시장이 증가하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없어. 자산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경기도 좋지. 근데 자산시장이 내려가면 뭐예요? 경기도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좀 거꾸로 된 게 이제 자산시장에 따라서 경기가 움직여버려요. 경기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 차이인데 여기 이제 이러한 관점 차이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결국 이제 자산시장이 하락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 이제 자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여러분 왜 올립니까? 결국 자산 가격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자꾸 내리고 그리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 폭락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금리 내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결국 떨어지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급락 나오면 뭐예요? 급등이 나오지. 근데 자산 가격 급등 나오면 뭐예요? 또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야, 너 정말 진짜 뭐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예요? 비트코인 떨어지고 자산 시장이 하락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뭔 이게 개소리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90K 깰 수 있다. 비트코인 90K 깨면 그때 마음껏 사셔라. 예, 그건 전혀 상관없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지지 라인이 깨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1조 가까이 지금 순매도 때려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버틸 수가 없겠죠. 뭐 물론 비트코인 호재도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전략적 자산으로 정식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 전에 자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건데, 비트코인도 여러분 이제 엄연한 이 대표적인 자산이 돼버렸잖아요. 예, 파월 의장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꼭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냥 아예 무시하시면 안 된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뭐다? 디지털 금이 공식적으로 이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식 자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자산 시장과 반대로만 갈 수는 없다. 더 이상 여러분 그 뭐 반감기,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이제도 이럴 거다, 그런 개소리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 미국 나스닥 따라서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 되어버렸다. 요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되는지 보자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저희 또 무료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카톡방에서 관점 공유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방에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최대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정말 개소리가 아니다. 예, 정말 타당한 이야기다.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또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또 부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예, 그러면 역사는 여러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